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주일에 약속도 한 3건, 4건 정도로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막 약속이 밀려서 한 달 뒤에 잡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저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내게 손 내밀어 주는 삶,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우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는요. 첫 번째, 인간관계 연습에 도움이 많이 돼요. 누군가 얘기를 듣고 이제 MBTI가 F인 사람들은 아니 무슨 그렇게 실용적인 이유로 사람을 만나냐, 연습하려고 누구를 만나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산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인 거거든요. 우리가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 이게 저는 그 사람의 행복도랑 성취를 굉장히 많이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엄청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편안하고 호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게 우정이다. 이게 같은 교실을 쓴다고 다 친구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고 친구인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말 섞었다고 친구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특별하고 각별하게 느끼는 존재이자 서로를 더 신경 써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은 혜택도 받고 동시에 배움도 얻고 나도 뭔가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용인해주는 관계가 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당연히 완벽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상처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더 큰 다정 혹은 더 현명한 대처로 저에게 깨달음을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되게 사람이 됐다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진짜 자주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성격이 엄청 안 좋은 제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제 친구들, 이를테면 미술학원 친구들, 그러니까 완전 10년 전이죠. 아니면 대학교 때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안 좋은 성격으로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그런 꿈을 요즘 자주 꾸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깨서 생각하면 너무 묘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냥 꿈이나 피전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표출하지 않았던 공격성을 그 꿈속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약간 사회화가 덜 된 채로 막 분출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묘하냐면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루를 살면 그날에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서로 너무 나이스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들을 건네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인간이 많이 됐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많이 됐는가? 다 친구들이 알려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서적이든 실질적이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친구의 소중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랄까, 사실 제가 연애를 잘 못해요. 근데 연애는 제 못하는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좀 기간제 베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친구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진한 애착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그런 호감과 우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주고받는 도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이 이제 연애할 때 주고받는 거랑 좀 달라요. 뭔가 더 실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아요. 친구들에게 좀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의 한 고민을 너무 한 명한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명한테 좀 덜어서 이렇게 털어놓다 보면 친구들도 기꺼이 들어주고, 그리고 해결책이 또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이유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또 제가 추가로 약간 팁처럼 친구를 사귀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잘 사귀는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를 안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취향 정도만 파악을 해도 그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좋지만 더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걸 보면은 아, 이 사람 나랑 잘 맞겠다 또는 안 맞겠다 이런 거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고유한 취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상대도 느끼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서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 능력은 지능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공감 능력이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공감 능력이 적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제가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서 하면서 그거를 이제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가 좀 이해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거든요. 근데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공격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 상처 줄 수도 있지. 근데 친구한테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이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공감 능력을 키우지 않겠어요? 저도 고백하자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울면은 야, 울면은 약해 보이잖아. 가서 싸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걸 달래줄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그런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됐죠. 공감 능력 없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요.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정의 속성인 것 같아요. 사랑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정도 사랑의 종류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친구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가까워지기 힘들거나 내지는 멀어지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아끼는 친구들 생각하면 다 너무 잘해주고 착하고 좋은 친구들인데 부담스럽지가 않아. 근데 제가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인과 친구의 어떤 경계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인이 친구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이랑 서로 연락을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런 산뜻함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해주거나 너무 챙겨주지는 마세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 뭔가 좀 뜻이 있나? 왜 이렇게 좀 달라붙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무 눈치를 보지 마세요. 이게 눈치를 보는 순간 상하가 생겨버려요. 근데 친구라는 거는 상하가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을 너무 발휘한 거지. 그래서 막, 이런 거는 어때? 너무 이때는 바빠? 아니야, 정말 너 좋을 대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매력도 없어 보일 뿐더러 사실은 친구라기보다는 그것도 정말 착한 지인으로 되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눈치를 뭐 안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너무 눈치 볼 거 없이 조금 친근하고 편안하게 솔직하게 힘을 빼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쟤랑 친구 되고 싶어. 그렇게 다짐해가지고 친구 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친구는 항상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이렇게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계기를 좀 짤막하게 에피소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을 보면 그림이 안 나오고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살면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동안 저는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혼자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저에게 도피였거든요. 저는 항상 회사 다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한 3-4달 뒤에 미리 비행기표를 끊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저의 충동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누구랑 상의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휴가를 맞추려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뭐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물어봐서 못 맞춘 거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같이 간 친구들도 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인데 휴가 같이 맞춰서 잘 썼고 이거는 정말 서로 협의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30 초반에 처음 친구랑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거는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혼자 다녀온 세월이 너무 무색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발리를 혼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딱 느꼈어요. 발리 같은 데는 특히나 혼자 갈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너무 예쁘고 재밌고 이런 게 많은데 혼자 봤을 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혼자 하면은 기억이고 둘이 하면 추억이라고. 근데 진짜 정말 기억만 남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가니까 밤길도 덜 무섭고 옷도 막 서로 갖고 온 거 막 교환하면서 입으니까 너무 재밌고 쇼핑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거 살까 말까 했을 때 옆에서 막 평가해주고 막 판단해주고 그리고 비행기도 재밌게 타고 뭐 하나 정말 사소하게 재미없던 게 없어요. 다 재밌고 다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명이서 갔거든요. 3명이 가니까 음식을 막 4접시를 막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아니야, 한 번이 아니야. 살면서 여러 번 친구들과 여행을 꼭 다녀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정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번에 같이 여행을 떠나준 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바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가진 않았어도 저를 이만큼의 저로 만들어준 제 친구들에게 바치는 영상이기도 해요. 제가 요즘엔 참 다정하다 혹은 따뜻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다 저는 배운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